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3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얘기는 오늘 LNF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덕분에 양극재나 2차전지 소재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급등을 따라 했는데요. 핵심은 양극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쵸? 니켈 함량이 높은, 파워가 결국 높은 이 LNF,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사실 오늘 리프트가 강력하게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서 급등한 영향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LNF가 급등한 원인은 테슬라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자율주행 기술 넘사벽,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텐데요. FSD, 그쵸? V9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1부터 2, 3, 4, 5까지 있고요. 레벨 4 이상이 결국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시장에서는 좀 인지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베타 버전 FSD V9 버전이 사실상 레벨 4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리뷰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신 FSD V9이 자율주행 레벨 2 이상은 거의 완벽히 구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딥러닝 기반, 이런 걸로 시장에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하면서 시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FSD 버전 9.0이 베타 버전이 다수의 한 2,000명 정도 이상이 좀 이제 베타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결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레이더 센서를 가감히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인도되는 전기차 모델 3나 모델 Y는 레이더를 완전히 폐기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나올 모델 S와 X에 탑재된 레이더는 아직 언급은 안 했고 빠지진 않았는데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FSD V9 베타 버전에서 보인 것도 결국엔 레이더 센서보단 카메라,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시가 금요일 아까 자정 출시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수천 명, 약 2천여 명 이상의 유저가, 테스트 유저가 이렇게 배포가 되면서 한 달 후에 이 테스트를 한 리뷰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결함,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정식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뷰는 이제까지 올라온 거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뷰는 아직 숫자로는 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2,000명이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도 이 테스터 유저들이 직접 영상을 올려서 FSD9 그 9.0 버전의 베타 버전에 대한 그런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레이더 가연 없어도, 라이다 없어도 완전히 자율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라이다를 완전히 빼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카메라에 의존하는데, 그죠? 라이다가 없이 비교적 상으로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했고, 상황 판단, 즉 캐치업이 상당히 빨라졌다, 이게 상당히 리뷰 중에 핵심적인 리뷰였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벨 3 이상으로 가려면 결국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고서 고속도로나 어떤 특정 도로, 그쵸?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하게 되더라도 운전대를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을 올리고, 그죠? 도로를 주시해야 되고, 여전히 자율주행 레벨 3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정도가 되려면, 3가 되려면 실내로 고속도로 아니면 어떤 특정 도로에서는 운전사가 카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정도로 도로를 주시 안 하고, 테슬라 차량 안에 어떤 화면을 보지 않고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방증한 거죠. 기술적인 에러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실제 도로 상황 이번에 렌더링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이전 버전보다는 정지 출발, 부드러운 감속, 가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 교통상황 화면 통해 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사실 테슬라 차를 타봤으면 더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테슬라 차는 타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리서치한 어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이다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실제 교통상황 그 테슬라 차량 안에서 보면서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앞차가 빨간불,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빨간불이 보이면 화면에서도 정말 색깔 구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했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나이다가 없는 완전한 자율성, 여기에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도 뭐 테슬라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운전자는 반드시 주의, 콜션을 기울여라.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결국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뭐 레벨 3 이상, 뭐 4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테슬라는 이 문구를, 이 표현을 빼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기술 개발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빨라질 거는 분명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안 된다는 거고, 자율주행의 기술을 인간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의심을 기울여주고 오히려 이런 관심이 더 기술의 발전을 더 빠르게 진보시킬 수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게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산업 내 핵심 경쟁력이 될 거고 테슬라의 기술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no competitor, 경쟁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번 뭐 FSD 버전 9.0 베타를 발표한 테슬라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고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강점은 사실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 그죠? 이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갈 거고,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배터리, 총 4가지죠. 4가지.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 결국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집착이거든요.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기본의 자동차 메이커들, 그죠? 뭐 가솔린 엔진 쓰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의 MCU, 그죠? 모바일 컨트롤 유닛, 이게 뭐 제어 일종의 반도체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각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고장나도 그걸 골라내서 고쳐야 되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런 원기판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심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같이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FSD가 뭐의 약자? 여기 나와있죠.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입니다. FSD,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그쵸? 그 컴퓨터 칩, 이런 약간 그래픽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을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심고, 이 통합대형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메인 서버에서, 뭔가 테슬라의 어떤 메인 서버에서 자동차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장점이죠. 하드웨어는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뭐 붕어빵 찍듯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X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버진 갤럭틱의 브랜스 회장이 우주여행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그 티켓을 예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제 그리고 7월 20일 날 존 베조스, 그쵸? 그 아마존의 베조스도 이제 우주여행을 떠날 텐데, 어쨌든 스페이스X의 공정 기술 통해서 이 차체를 붕어빵 찍듯이 쫙쫙 찍어내면 위판, 앞판, 위판, 밑에 판이 나와가지고 차체를 만드는데 순식간에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아날로그, 즉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결국 차체 만들기 위해서 80억에서 120억의 공장, 뭐 문짝 만드는 부품, 뭐 앞에 본네트, 뒤에 후판, 다 이런 게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얘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는 기술이 유일하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에너지 용량 높은 2170 배터리도 진작 개발이 됐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따라가지 못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발표한 4680 배터리 양산, 이것도 아마 올해 하반기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배 이상의 에너지, 그죠?
16% 이상 효율, 그리고 6배 이상의 파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NCMA,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 통한 LNF, 여기가 상당히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HTS로 넘어가는 이유는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이 2차전지가 정말 핫했는데, 특히 제목에 보여드렸던 LNF가 핫했는데 왜 그런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잠깐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틀 연속 오르면서 3275포인트까지 종가가 고가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흔들림은 있었지만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 1043포인트, 거래대금이 그래도 어제보다 느렸습니다. 차트는 다시 60일선에서 코스피가 치고 올라왔고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다가 치고 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의 손바뀜이 상당했죠.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을 다 샀어요. 오전 한때 사실 개인만 사다가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선물까지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의 금융투자 물량 차익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많이 나오면은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손바뀜이 많이 나오면은 저는 지수가 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틀을 만든다고 항상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 12레벨입니다. 12레벨 잠깐 튀었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튀었다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완전히 지난번 저점을 깨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대형주 중에 사실 보면은 네이버가 초강세였습니다. 5%. SK하이닉스도 올랐고요. 네이버, 카카오 누가 먼저 하이닉스의 시총을 따라잡을 것인가 저는 궁금한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90조도 깨졌어요. 100조, 연초 100조를 넘어섰다가 90조가 깨졌고요. 카카오가 지금 71조, 그죠? 네이버가 72조, 네이버가 시총 3위로 오늘 등극했습니다. 급등하면서. 하이닉스의 자리는 네이버, 카카오가 둘 다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LG전자, LG그룹의 최근에 전장과 맞물린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LG전자 좋았고요. 대형주 중에 배터리 삼성 SDI도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금융주 중에 한국 금융지주가 오늘 올랐네요. 제 소식까지는 모르겠고요. 자, 여기가 친환경 수소 전기차인데요. LNF가 오늘 18.84%, 첨보 7%, 포스코 케미칼만 떨어졌어요. 동아기업, 원래 강마루 업체인데 이 기업도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였나요? 그죠? 장중에 신고가를 넘지 못했네요. 4월달 신고가를 넘지 못했고요. 근데 LNF는 신고가를 갖고,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터가 상당히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 그쵸?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지금 요 소식이 여기 안 나오네요. 네, 미래에셋 리포터가 거의 17만원 리포터가 나왔어요. 17만원.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가 한 언제였죠? 한 5만원대였을 거예요. 5만원대였을 거고, 지금 한 이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힘든 단계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을 이제 넘어선 건데 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이때 다시 사서 먹은 사람과 이때 사서 물렸다가 이제 오른 사람과는 천지 차이고, 이때 산 사람은 여유롭게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있겠죠. 성장주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우주 관련 산업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뉴스에 팔아라 했는지 일단은 밤사이 급락을 했어요. 자, 음식과 서비스 미디어 업종 전반적으로 인터파크가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22% 급등한 게 특징적이었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들 최근에 계속 강세인데 SM 그죠? 오늘 5% 올랐고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UGX 스튜디오, 그쵸? 자이언트 스텝도 신고가고요. 그쵸? 어느 분이 UGX 스튜디오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별론가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별로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 선호주로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린 거고, 게임 관련해선 컴투스가 2대 주주인 UGX 스튜디오도 계속 관심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 관련된 선익 스텝은 오히려 좀 빠졌고요. 게임주도 오늘 상당히 강세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가 때 그때 따상 이후에 쳐내렸던 가격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딘이 나오면서 실적 견인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주가는 좀 선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블록딜 물량 나온 이후에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BTS의 신곡도 신곡이지만 위버스에 대한 플랫폼의 가치를 점점 시장에서 제대로 부각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도체, 밤사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덕분에 반도체가 오랜만에 핫했다기보단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핸드셋 쪽 되게 중요한데요. 핸드셋 지금 옵트론텍 10% 카메라 부품 쪽, 그쵸?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7% 오늘 신고가예요. 나머지 캠트로닉스, MC넥스 여기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과 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카메라 관련주들 지금 EM텍, 전자담배 이런 쪽, OLED, 덕산, 네오룩스 이런 쪽도 다 강했어요. 그리고 소켓 쪽 있잖아요. 소켓 쪽 이쪽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핸드셋이 결국 2분기 기저효과를 그쵸? 딛고 3분기 좋아질 거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있는데, 시장에서 먼저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시클리컬 중에 건설과 철강 일부, 포스코 이런 건 강세였는데 시장 대비는 상당히 움직이지 못했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른 이유는 수소 관련 쪽, 그렇죠? 신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덕분에 강했고요. 오늘 헬스케어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일부 종목 빼곤 전반적인 약세를 그렸다. 사실 HTS 자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 요 2차전지 쪽에서 LNF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첨보, 그쵸?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캐펙스 투자, 그쵸? 그런 2차전지 늘린 것들, 2차전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공시나 뉴스들이 결국 이 업종과 섹터를 완전히 신고가 영역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은 당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최근 안 나오는 게 반도체에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그러면은 PER 논란 이런 것들, 고퍼주 논란 이런 것들 계속 잡고 갈 텐데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M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 정도 레벨밖에 안 왔다는 거, 그리고 아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기술 개발이 이제는 본격적일 거고,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도 엮여 있고, 센서도 엮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핸드셋 쪽에서 강자인 카메라, 그쵸? 이런 쪽 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CU 같은 경우도 아까 기본적으로 모바일 컨트롤 유닛이라고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칩들이 자율주행 차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엮여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즉 지금의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는 것보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키우고,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채널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